자, 이번 시간엔 우리가 그 세 번째 기출문제의 네 번째 과목 유통정보에 대한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의사결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있는데 1번 과거 정보보다 최근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우로 이런 경우가 있죠. 경영자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정보보다 최근 정보에 현혹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을 과소평가 오류? 아니죠. 이건 최근성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잘못됐고요. 올바른 걸 구하니까 답은 아니겠네요. 2번 경영자는 선택된 대안을 실행하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을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를 정당화로 잘못된 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정당화 추구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이것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7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들은 오류 사항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2번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데이터베이스 DB는 데이터 관리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무결성 및 접근 권한 등 보안성을 고려함으로써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을 하더라도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죠? 2번 유통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기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이다. 이것도 맞죠? 3번 유통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유통 업무와 관련된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중복으로 통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 기업의 유통 업무 활동 지원과 관련된 원자재, 부자재, 공급자, 조달 가격 등 내부 데이터로 고객 불만 처리 대장, 고객 성향, 고객 서비스 등을 외부 데이터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자, 이거 자체가 고객 불만 처리 대장, 뭐 고객에 대한 어떤 성향,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내부 데이터지 외부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부자재, 뭐 이러한 것들은 외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72번에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커머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커머스의 기반 기술인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터의 내재성과 이동성을 강화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가능하게 된 핵심 기술이 아닌 것은 센서 분산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보안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2번 분산화 자체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센서하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 보안 기능, 그 다음에 프로세스 기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5대 핵심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분산화가 답이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지식 근로자가 기업에서 활동할 때 가장 지향해야 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자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개인이 창출한 지식이 조직의 지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당연히 뭐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활동이죠. 자, 2번 자신의 업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한다. 그렇죠? 3번 세부적인 업무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시각을 갖고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번은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자, 5번이 뭐 그럼 틀렸을 것 같은데 모든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표면상의 문제점을 위주로 표면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심층적인 내부화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한다. 그걸 위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5번 국내 유통, 물류, 서적 등에 적용되는 바코드. 바코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최대 규격은 표준 규격의 200%까지, 2배까지라고 돼 있고, 최소치는 세로 길이 1.8cm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그렇죠? 최소치의 표준 규격은 80%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의 규격도 가능하나 계산대에서 포스 대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80%라고 정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적어도 되지만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냐? 판독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이제 맞고요. GISN 14의 체계는 물류 식별 코드 한 자리, 이거는 GISN 14가 아니라 GTIN 14 체계겠네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답이 두 개라네. 자, 그래서 4번도 답이라는데 ISBN의 이거는 도서에 대한 그러한 거죠. 자, ISBN의 부여 대상 자료를 보면 고교육 교과서, 수험서, 문학도서, 카세트 등에 녹음되어 있는 도서, 선전용 팸플릿 등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는데 ISBN은 선정용 팜플렛에는 붙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서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되어 있다. 3번과 4번이 옳지 않은 것 답이 되겠네요. 자, 76번 QR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QR 시스템은 뭐에 대한 거죠? 패션, 의류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속 대응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유통업자와 제조업자 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축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를 단축할 수 있다. 그렇죠?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DI를 통해 문서 거래의 필요성을 줄여들고 정확성이 늘어난다. 신속 대응 체계에 대한 거고요. 공급업자가 빈번한 배송으로 상품이 보충되어 물류센터의 재고품을 더 많이 보유한다.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트 시스템에 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74번에 4번이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번 CRM에서 프론트 엔드 어플리케이션, 백 엔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프론트 엔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활동 어플리케이션은 고객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 부문을 지원하는 것. 이거 맞죠? 프론트 엔드 어플리케이션은 이메일, 채팅, 팩스, 영업사원의 접촉, AS의 방문, 고객 전화 등으로 고객과 접촉하는 채널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렇습니다.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죠. 고객을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이건 고객은 잘 모르는 활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은 개인별로 차별화된 1대1 마케팅을 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 이건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활동 자체에 대한 게 잘못됐다. 또는 이거 개인별 차별화된 건 여기가 프론트엔드하고 저인 게라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맞는 건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개인별 차별화된 1대1 마케팅을 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지 백엔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7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이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큐어먼트 우리가 전자적 구매 활동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전자 입찰 뭐 이것도 얘기 들어갑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통합 채널을 통해 단일 통합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촉하며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객 관리 방법이다. 아니요, 이거는 구매 자재를 구매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고객 관리 프로그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7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9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경영계층에 속하는 의사결정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구조적, 반구조적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과 객관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주로 구조적, 반구조적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사결정 시스템은 구조적 의사결정에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자, 반구조적, 비구조적 의사결정 문제를 사용하는 거지, 구조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번이 의사결정에 대한 DSS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골드랩 박사가 개발한 사고 프로세스의 5가지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CRT라고 되어 있는데, CRT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인과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한다. 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CRT라고 하진 않죠. CRT는 현재 시스템의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설명이 잘못된 거고, EC에서 evaporating cloud 이렇게 돼 있는데, 자, evaporating cloud에 대한 설명은 드러난 문제 증상으로부터 인과관계를 통해 원인이 되는 핵심 딜레마를 찾아내고 이로부터 유발되는 문제들을 확인한다. 이건 CRT에 대한 설명이네요. EC 자체에는 핵심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자, 2번도 잘못되어 있고, FRT라고 하는 건 Future Reality Tree라고 해서 미래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 자체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쌍방 간의 갈등, 쌍등방의 갈등, 상충, 대립 등의 상황을 묘사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주입을 찾아낸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시에서 획득된 해결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3번도 잘못됐고, PRT라고 하는 것은 주입의 실행에 통해 그 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들을 찾아내고 그 장애들을 극복하는 최종 목표들을 도출한다. 요거는 PRT가 아니라 TRT가 되겠네요. 그래서 PRT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목표를 찾아내는데 최종 목표를 찾아낸다라고 하니까 4번은 잘못된 거고, TRT는 중간 목표 달성을 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도출해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요게 맞겠네요. 그래서 80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81번 RFID USN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과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보안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킬 태그, MIT 오토 아이디 센터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태그의 설계 시 8비트의 비밀번호를 포함하고 태그가 비밀번호와 킬 명령을 받을 경우 태그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킬 태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적절한 방식이고 방식이다라고 해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패러데이어 우리, 그래서 케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동물들을 가둬놓는 것을 우리 케이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했는데, 무선 주파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속성의 그물이나 방막을 입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케이지라고 하는 거 뭐 세 장을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금속으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놓은 거죠. 그와 같은 방법이다. 실제로 RSA 연구소는 2005년 유로와 RFID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여 돈봉투에 그물을 입힌 상품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맞죠. 자, 3번 칩 추가 해서 시스템 온 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태그 내에 칩을 추가하여 하드웨어적으로 보호하는 방식 이렇게 했는데 칩 추가 방식이라고 하는 건 단일 칩에 CPU, 메모리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집적된 반도체 칩을 삽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태그 내에 뭐 또 칩을 추가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82번 최초의 배송인과 최종 수령인 사이에 거래되는 물류 단위 중에서 주로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물류 단위 식별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18자리 식별 코드 이거는 대형 그 수송 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SSCC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3번 신물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CRP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품이 발생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풀 방식의 상품 보충 프로그램. 이거 맞죠? 예, 그러니까 푸시 방식이 기존의 푸시 방식을 대체하는 소비자의 어떤 요청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풀 방식의 상품 보충 프로그램이다. 요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CAO, 카오라고 얘기하는데 카오는 포스를 통해 얻은 상품 흐름 정보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정보를 컴퓨터로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이것도 맞죠. CPFR은 요거는 협력적 계획과 수요 예측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급사 세상의 파트너들이 주문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ECR은 공급자인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소매 재고를 관리하는 것. 이거는 VMI 방식이죠. ECR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설명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84번 기업이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가장 관련이 먼 것은 자,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시스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니죠. 이런 경영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관리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식자원의 자산화, 새로운 지식의 창조 능력의 증대, 뭐 이러한 것들은 도입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85번 균형성과 BSC다라고 얘기해서 밸런스 스코어드 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균형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계획, 공급, 생산, 인도, 회수가 이루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건 SCOR, 스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의 모델에 대한 설명이죠. 재무 성과 중심의 측정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그래서 재무 성과와 비재무적 지표, 주요 성과로는 재무 성과가 들어가고 비재무적 지표인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이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맞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측정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한 뒤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BSC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86번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르시오. 자, 각각의 의사결정의 수행을 담당할 담당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담당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역을 활용,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첫 번째 단계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가 되겠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유통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형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적절한 정보와 조직적인 흐름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된다. 이래야 되겠죠. 자, 다점포 영업을 지향하는 것을 이제 추구한다라는 거죠. 유통경영의 형태에 비추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성과 보안성 등을 이유로 독립적인 데이터 관리 형태를 권장한다? 아니죠. 독립적인 형태가 아니라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형태를 권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정보 시스템은 독립적인 데이터 관리 형태가 아니라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전사적 협력을 기반으로 유통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상시적이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기획과 기술적 구현 그리고 실무 도입의 과정을 거친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자, 88번 EPC에서 일렉트로닉 프로덕트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코드의 구성 요소로 가장 관계가 없는 것 했습니다. 헤더 있어야 되고요. 업체 코드 있어야 되고요. 상품 코드 있어야 되고요.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확장자는 EPC 코드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3번의 확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8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제품 생산 시 투입량을 점차 늘리면 투입 단위당 산출량은 증가한다는 이론으로 투입량을 늘리면 산출량이 증가한다. 여기서 뭐 답은 나왔습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1번 수학 체증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건데요. 좀 더 이제 보시면 일부 전자상거래나 지식 서비스 산업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정형적인 특성이 발생한다. 수학 체증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정형적인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번 다음 중 전자상거래 조직이 아닌 것은 브릭 앤 모터르 조직 오거나이제이션 했는데 이것은 전자상거래 조직이 아니라 물리적인 판매자에서 물리적인 제품을 팔고 비즈니스 활동하는 전자상거래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의 그 조직 형태를 브릭 앤 모타르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추얼 가상 조직, 그다음에 퓨어 플레이 오거나이 단순히 그 순수 활동하는 그러한 이제 조직. 클릭 앤 모타르 이것도 전자상거래죠. 클릭 앤 브릭 오거나이즈 이것도 전자상거래의 조직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1번이 오프라인 상태의 조직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조직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유통 정보에 대한 네 번째 과목에 대한 20개의 기출문제들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형태, 구성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